이번 챕터의 주제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입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컴퓨터 알고리즘의 테크닉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어떤 문제의 옵티멀 솔루션을 구할 때 이 문제를 여러 개의 작은 서브 프로블럼들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 각 서브 프로블럼에 대한 옵티멀 솔루션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각 서브 프로블럼의 옵티멀 솔루션들을 결합함으로써 전체 문제에 대한 옵티멀 솔루션을 구하는 이런 컴퓨터 알고리즘 테크닉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되겠습니다. 이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기술의 또 다른 특징은 우리가 서브 프로블럼들에 대해서 옵티멀 솔루션을 구했을 때 이 솔루션들을 저장을 해서 다음 다른 아이터레이션에 유사한 문제에 사용될 때 이 솔루션을 다시 재사용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이 알고리즘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이그젬플을 보면 우리가 CNK, 그러니까 NSK를 뽑는 컴비네이션의 개수는 이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개의 n과 k 값에 대해서 이 값을 구할 때는 그때마다 일일이 이 수식을 적용하면 이 팩토리얼 값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겠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때마다 이 수식을 쓰기보다는 이 수식을 이와 같이 이 두 개의 컨비네이션으로 나누어서 덧셈을 해주면 이 문제는 이전 단계에서 이 계산을 미리 했기 때문에 했던 부분들을 덧셈만 하면 이 수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문제를 이렇게 작은 서브 프로블럼으로 나누고요. 이들을 결합함으로써 전체 문제를 푸는 이런 방법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고, 그리고 이 문제는 한번 사용됐던 한번 풀었던 이 결과치들은 저장을 해서 다음에 재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입니다.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컴퓨터 알고리즘 중에서 디바이드 앤 컨커와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이 디바이드 앤 컨커도 전체 문제를 여러 개의 서브 프로블럼으로 쪼개서 각각의 서브 프로블럼들을 따로따로 문제를 푸는 그런 방법인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는 그 서브 프로블럼 각자들의 결과를 저장을 해서 다음에 비슷한 문제에 다시 리유즈하는, 재사용하는 그 점이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그 문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옵티멀 서브스트럭처인데요. 이 옵티멀 서브스트럭처는 그 전체 문제의 옵티멀한 솔루션은 그 문제의 서브 프로블럼도 각각도 옵티멀 솔루션을 가진다는 조건이 옵티멀 서브스트럭처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다른 말로 Principle of Optimality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조건을 가져야 우리가 어떤 서브 프로블럼의 옵티멀 솔루션을 구하면 이들을 결합해서 전체의 옵티멀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버래핑 서브 프로블럼에서 이 서브 프로블럼들은 문제에서 여러 번 나타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서브 프로블럼의 솔루션들은 우리가 저장을 했다가 다음번 다른 아이터레이션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Principle of Optimality 법칙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옵티멀 솔루션을 구했을 때 그 문제의 각 서브 프로블럼들도 옵티멀 솔루션을 가질 때 그때 그 특징을 우리가 Principle of Optimality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정 노드에서 특정 노드까지 가는 shortest pass를 구하게 되면, 그리고 중간에 어떤 노드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노드에서 이 노드까지 가는 길도 당연히 shortest pass가 되고요. 전체가 shortest pass인 경우에, 그리고 이 노드에서부터 이 노드까지도 당연히 shortest pass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어떤 옵티멀한 shortest pass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의 각 서브 프로블럼들도 당연히 옵티멀한 shortest pass를 의미하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그 문제가 Principle of Optimality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강화학습에서 우리가 옵티멀 팔리시를 구할 때도 보면 예를 들면 특정한 스테이트에서 어떤 파이널 스테이트까지 우리가 옵티멀 솔루션을 구한다는 얘기는 옵티멀 팔리시를 구한다는 얘기는 이 스테이트에서부터 처음에 어떤 옵티멀한 액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액션의 결과로 next state에서 이 next state에서 final state까지도 옵티멀한 팔리시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전체가 옵티멀한 팔리시라는 얘기는 맨 처음의 액션도 옵티멀이고 이 next state에서 final state까지의 팔리시도 옵티멀 팔리시인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principle of optimality가 만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강화학습의 옵티멀 팔리시를 구할 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MDP 모델에서 플래닝 작업은 크게 나누어서 프리딕션과 컨트롤로 나눕니다. 프리딕션은 우리에게 어떤 팔리시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그 팔리시를 이벨리웨이트하는, 즉 그 팔리시의 성능을 평가하는 작업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팔리시에 대한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을 만들고 이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그 팔리시를 이용했을 때 각 스테이트에 대한 밸류 펑션을 구하는 것이 프리딕션 작업이 되겠습니다. 즉 인풋으로 어떤 MDP 모델과 어떤 팔리시가 주어지고요. 우리가 구하는 아웃풋은 이 팔리시를 이용했을 때의 각 스테이트에 대한 밸류 펑션 값을 구하는 작업이 프리딕션 작업이 되겠습니다. 컨트롤 작업은 위의 프리딕션에서 구한 밸류 펑션들을 옵티마이즈하는 작업을 포함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인풋으로는 MDP 모델이 있고 이 컨트롤에서는 팔리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컨트롤의 목표 아웃풋은 이런 MDP 상에서의 옵티멀한 밸류 펑션을 구하고 또한 옵티멀한 팔리시를 구하는 것이 컨트롤 작업의 목표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프리딕션 작업은 MDP에서 특정한 팔리시가 주어졌을 때 그 팔리시에 따른 각 스테이트의 밸류 펑션을 구하는 작업이 프리딕션 작업이고, 컨트롤 작업은 특정한 MDP에서 우리가 옵티멀한 밸류 펑션과 옵티멀한 팔리시를 구하는 작업이 컨트롤 작업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항은 이 챕터에서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이런 프리딕션과 컨트롤 작업을 할 텐데요. 먼저 알아둬야 될 사항은 우리가 MDP에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그 environment에 있는 transition probability와 reward,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P, transition probability와 R, reward 값을 우리가 전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램은 우리가 이 값들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작업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값들을 모르면 우리는 이 MDP 모델에서 이런 작업을 할 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기법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강화학습으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environment의 transition probability와 reward를 전부 아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드물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리얼월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리얼 월드에서 이런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나 리워드를 우리가 fully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MDP 챕터에서 우리가 공부한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에 대한 리캡입니다. 간단히 내용을 보면 우리가 특정 스테이트 S에 대한 스테이트 밸류 펑션 값, 즉 V값을 구할 때는 이 V값은 이 특정 스테이트에 대한 리워드 합의 평균을 의미하죠. 그래서 먼저 이 다음 스테이트들의 V값은 우리가 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먼저 이 액션 A에 대한 각 액션 A에 대한 Q 값들을 먼저 구해보면 이 Q 값들은 먼저 액션이 수행됨으로 이 내용이 Q 값이고요. 액션에 대한. 그래서 액션이 수행되기 때문에 이 액션에 대한 리워드가 먼저 발생을 하고요. immediate 리워드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액션에서 어떤 스테이트로 갈지가 확률적으로 정해지죠. 이 transition probability에 의해서 확률적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V 값에 대한 이 transition probability를 곱해서 평균 값을 구해준 것이 이 액션 A에 대한 Q 값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죠. 그래서 immediate reward와 이 평균값, 다음 스테이트의 평균값을 더해준 것이 이 액션 A에 대한 Q 값이 되겠습니다. 물론 디스카운트 팩터로 곱해 있고요. 이와 같이 A에 대한 Q 값이 계산이 됐으면, 이 부분이 계산이 됐으면, 이 각각 이 S의 리워드의 평균은 이 두 개의 Q 값에 대한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A에 대한 이 스테이트에서 A로 갈 확률은 팔릿시에 나와 있습니다. S에서 A로 갈 확률이죠. 그래서 이 팔릿시에 주어진 이 확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쪽으로 갈 확률 해서 이 부분을 곱해줘서 평균을 구한 겁니다. 즉 이 Q 값들에 대한 평균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합친 부분이 S 스테이트에 대한 스테이트 밸류 펑션 값이 되겠습니다. 지금 벨만 익스펙테이션은 원래 오리지널 식은 이 K가 없고요. 이 K 부분을 빼고 지금 K 없이 그냥 V가 원래 MDP 모델에서 본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이고요. 여기에 K가 적혀 있는 부분은 이유는 이 K 다음에 K 플러스 1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K 아이터레이션에서 먼저 모든 스테이트에 대한 값을 먼저 구하고요. 그 다음에 그 K 단계에서 K 아이터레이션에서 구한 모든 스테이트에 대한 V 값을 가지고 그 값들을 이용해서 다음 단계 K 플러스 1 단계의 V 값들을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 나가는 것이 벨만 익스펙테이션을 이용해서 아이터레이티브하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아이터레이티브하게 구하는 그런 방법이 지금 우리가 이 챕터에서 배울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이용한 V 값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 MDP 챕터에서 이미 우리가 그 스테이트 밸류 펑션 값을 매트릭스로 구하는 방법은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을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매트릭스 연산을 통해서 V 값을 더 다이렉트하게 클로즈드 폼으로 구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구할 수도 있고 이 챕터에서는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이터레이티브하게 이와 같이 구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MDP 모델에서 어떤 팔리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그 팔리시를 따를 때의 각 스테이트에 대한 스테이트 밸류 펑션 값, 즉 V 값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 나왔지만 prediction problem은 어떤 팔리시에 대해서 이러한 스테이트 밸류 값들을 구하는 그러한 문제가 prediction problem이고요. 자, prediction problem을 푸는 방법은 이 MDP에서 팔리시가 주어졌을 때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이미 MDP 챕터 공부할 때 배운 내용입니다.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을 이렇게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매트릭스 연산을 통해서 이 V 값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V 값을 매트릭스 계산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다이렉트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MDP 챕터에서 이미 배웠고요. 두 번째 방법은 아이트레이티브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이트레이티브한 방법은 이 V 값들을 처음에 V1은 이니셜 값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 값들을 이 벨만 익스펙테이션 수식을 적용해서 이 값을 업데이트해서 V2, 그러니까 두 번째 아이트레이션의 V 값을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아이트레이션의 V2 값을 이용해서 V3, 세 번째 아이트레이션의 V 값을 계산을 하고요. 이렇게 계속 쭉 나와서 마지막에 컨버즈가 되면 최종적으로 V 파이 팔리치에 따른 전 스테이트들의 V 값이 계산이 됩니다. 알고리즘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각 아이트레이션에 대해서 각 아이트레이션마다 모든 스테이트에서 이 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전 단계, 그러니까 현재 K 단계의 V 값들을 이용해서 이런 수식을 거쳐서 다음 단계 K 플러스 1 번째의 V 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 그러니까 V1 처음에 V1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다음에 이 수식을 이용해서 V2 값들을 계산을 하고 끝나면 아이트레이션 올라가서 이제 V2 값들을 이용해서 V3를 계산하고요. 이걸 계속 반복을 해서 V 값들이 스테이블 해서 변화가 없을 때까지 이 작업을 계속 해주면 최종적으로 V 값이 컨버저 하면서 최종적인 V 파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알고리즘이 아이트레이티브하게 우리가 이 MDP에서 팔리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V 파이 값을 구하는 아이트레이티브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synchronous backup이라는 얘기는요, 이 K번째 단계에서 K번째 아이트레이션에서 V 값들이 있으면 이 전체 셋들을 K번째에 있는 모든 V 값들, 모든 스테이트에 대한 V 값들을 전부 다 백업, 세이브를 해놓고요. 다음 단계에는 이 K 플러스 1번째 단계에는 이전에 저장했던 그 값들만 사용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싱크로너스 백업이라고 그러고요. 정반대의 경우는 예를 들면 K번째 값을 가지고 K 플러스 1번째 값을 계산을 했는데 이 값이 K 플러스 1번째에 다시 들어가서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경우는 asynchronous 업데이트고요. 그 경우는 뒤에 따로 배우겠지만 일단 대부분 synchronous 백업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고요. asynchronous를 쓰든 synchronous를 쓰든 알고리즘 자체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업데이트 과정에서 보면 제가 붉은 동그라미를 준 부분이 지금 K번째 V를 가지고 K 플러스 1번째 V 값을 계산을 하는데요. 이 동그라미를 보면 여기 파이 AS 이 값은 팔리시가 주어져 있죠. 그래서 팔리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리워드입니다. 그러니까 MDP 모델에 있는 리워드 값이죠. 리워드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을 우리가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transition probability입니다. state S에서 S''으로 또 state S에서 액션 A를 수행할 때 S''으로 이동하는 transition probability입니다. 그래서 이전에서 우리가 다이나믹 프로그램으로 이 V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그 environment의 transition probability와 reward 값을 알아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알고리즘에서 보면 이 transition probability와 reward 값을 알아야 이 식을 계산을 하겠죠. 네, 그래서 그 이유가 이런 값들을 알지 못하면 이 식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당연히 팔리시도 주어져야 이 식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다이나믹 프로그램으로 아이트레이티브하게 V값을 계산하려면 environment의 transition probability와
이 리워드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팔리시도 주어져야 됩니다. 이전의 알고리즘을 보면 old value를 이용해서 new value를 계산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k번째 iteration의 v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음 단계인 k 플러스 1번째 iteration의 v 값들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알고리즘에서는 synchronous full backup 한번 아이트레이션이 끝나면 그 아이트레이션은 예를 들면 k번째 아이트레이션 계산이 끝나면 이 k번째의 모든 v값들, 모든 v값들, entire state space의 모든 v값들을 전체 백업을 해두고요. 그래서 다음 단계, 즉 vk 플러스 1번째 값을 계산할 때는 여기 백업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이 값들을 사용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synchronous backup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고려할 점은 우리가 k 플러스 1 버전의 아이트레이션의 v 값을 계산할 때는 vks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이 vks 즉 k번째 아이트레이션의 v 값 자체가 정답이 아니고요. 예측치입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죠. 정답이 아닌데 정답이 아닌 걸 가지고 다음번에 이 값을 가지고 다음번 아이트레이션에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데이트 과정, 즉 어떤 VK 플러스 1번째 이 에스티메이트를 계산을 하는데 이 사용하는 값 VK 자체가 어떤 다른 에스티메이트일 때, 정답이 아니고 그 값 자체가 에스티메이트일 때 우리가 이런 과정을 우리가 bootstrapping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 값을 이용해서 이 값을 계산을 하는데 이 값 자체가 정답이 아니고요. 어떤 자체가 에스티메이트일 경우에 그러니까 정답이라는 보장은 없지 어떤 에스티메이트를 이용해서 다른 에스티메이트를 구할 때 그런 작업을 bootstrapping이라고 부르고 머신러닝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업데이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아이트레이트 방법을 사용을 해서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계속 V 값을 업데이트 해 나가면 이 최종적인 VPy 값은 컨버지 하고요. 이 값은 개런티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방법으로 V 값을 아이트레이트와 계산을 하면은 항상 그 VPy 값은 우리가 컨버지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몰 그리드 월드 example을 이용해서 아이트레이티브한 방법으로 state value 펑션 값을 구하는 example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그리드가 있고요. 여기 이 회색 스퀘어는 goal state고 여기 1부터 14까지는 non-terminal state 14개의 state가 있습니다. 액션은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위로 아래로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4가지 액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움직일 때 리워드가 -1로 주어집니다. 편의상 디스카운트 팩터는 1로 주고요. 그래서 언디스카운트 해두고 14개의 스테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액션이 그리드 밖으로 벗어나면 다시 자기 스테이트로 돌아옵니다. 예를 들면 이 스테이트 2에서 위로 움직이면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리워드는 한번 움직일 때 -1씩 주고요. 그 다음에 유니폼 랜덤 팔리시를 사용합니다. 그 말은 이 4개의 액션을 스택할 확률은 4분의 1씩 0.25씩 똑같은 확률로 액션을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MDP 모델에서 이런 팔리시가 주어졌을 때, 각 스테이트에 대한 V 값, 스테이트 밸류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몰 그리드 월드에서 아이트레이티브한 방법을 써서 이 V 값들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에서 이 셀 안의 숫자들은 각 스테이트죠. 스테이트에 대한 V 값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초기 값은 전부 0으로 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지금 이 부분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러한 스테이트 밸류 값에서의 옵티멀 밸류를 보여줍니다. 옵티멀 팔리시를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은 MDP에서 팔리시가 주어져 있고요. 그 주어진 팔리시 하에서 이 V 값들, 스테이트 밸류 값을 구하는 작업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프리딕션 문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은 고려하지 않고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이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팔리시를 구하는 부분은 우리가 컨트롤 문제고요. 다른 부분에서 공부를 합니다. 초기 값은 0이고요. V 값들이.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이제 이 식을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해나갈 텐데, 수식에서 보다시피 K번째의 V 값을 가지고 이런 수식을 거쳐서 K 플러스 1번째 수식을 계산을 합니다. 즉, 이 K 이퀄 0일 때의 V 값을 가지고 K 이퀄 1일 때 V 값을 계산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K 이퀄 1일 때 V 값을 가지고 K 이퀄 2일 때 값을 계산을 하고, 이렇게 계속 나가서 나중에 이 V 값들이 변화가 없을 때까지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갑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V 값들이 최종적인 이 팔릿을 사용했을 때의 그 스테이트 밸류 펑션 값이 되겠습니다. 자, 아이터레이티브 방법은 앞 슬라이드에서 얘기한 것 같이 이러한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을 계속 사용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죠. K번째 V값을 가지고 K 플러스 1번째 V값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 문제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가정을 했기 때문에 좀 식을 간단히 해보면, 먼저 리워드는 한번 움직일 때마다 무조건 마이너스 1이었죠. 액션에 관계없이. 그래서 액션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밖으로 뽑아내고요. 그래서 이 서메이션이 앞으로 들어오고요. 디스카운트 팩터 1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이 부분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도 유니폼 팔릿이니까 다 0.25씩이죠. 그래서 0.25가 되고요. 이 부분이 0.25가 되고 서메이션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에 대해서는 좀 더 제너럴한, 좀 더 리얼 월드의 강화학습 문제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상태에서 어떤 상태에서 이 상태 왼쪽으로 간다고 액션을 취하면 실제 리얼 월드에서는 왼쪽으로 간다고 액션을 취했지만 항상 그 액션에 의해서 왼쪽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리얼 월드에서는 예를 들면 바람이 불 수도 있고 미끄러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가 필요합니다만, 이 문제에서는 문제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왼쪽으로 액션을 취하면 무조건 100% 왼쪽으로 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빼면 이렇게 수식이 간단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액션에 대해서 어떤 액션에 대해서 그 액션으로 우리가 도달하는 어떤 스테이트에 대한 V 값을 계산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다 합쳐서 계산을 하면 그 부분이, 그 수식이 다음 단계 K 플러스 1번째의 V 값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스테이트에 대한 이 V 값을, 이 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값을 계산을 할 때 이 수식에 따르면 먼저 리워드는 마이너스 1이죠. 뭐 어떤 액션을 취하든 간에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먼저 주고요. 더하기 유니폼 팔릿이니까 0.25 곱해주고, 그 다음에 각 액션마다 그 액션을 적용했을 때의 그 다음 스테이트의 V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에서는 우리가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북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죠. 물론 북쪽으로 가면 다시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그래도 리워드는 마이너스 1이에요. 자, 먼저 왼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왼쪽으로 갔을 때 스테이트 여기서 계산을 해야겠죠. 여기서 왼쪽으로 갔을 때의 이 스테이트의 V 값은 0이죠. 0입니다.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간다고 하면 다시 자기한테 돌아오죠. 자기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그 도착하는 스테이트는 자기 자신이 되고, 그 스테이트의 V 값은 역시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왔을 때 도착하는 스테이트는 여기가 되고 이놈의 V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이고 밑으로 가면 도착하는 스테이트의 V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 합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합해서 0.25를 곱해주고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마이너스 1.75가 됩니다. 여기는 소수점을 끊어서 1.7을 표시했고요. 이 식도 마찬가지 식인데 마이너스 1, 0.25에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계산하죠. 어느 쪽을 가든 그 도착하는 스테이트의 V값들은 다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 4개를 더하고 곱하기 0.25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서 최종적으로 이 V값들이 변화가 없을 때 그때 그 값이 최종적인 이 팔리시를 이용하는 이 스테이트 밸류 펑션 값들이 되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 이어서 우리가 V값을 계속 계산해 나가면 K 이퀄 3 해서 K 이퀄 10 해서 최종적으로 이 V값이 컨버즈 할 때까지 계산을 하면 최종적인 V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히 보면 이 골 스테이트의 V값은 0이고 이 골에서 멀어질수록 V값이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make sense 하죠. 그래서 이 V값은 이제 이 스몰 그리드 월드에서 유니폼 팔리시를 사용할 때 그 팔리시에 대한 최종적인 V값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처음에 어떤 특정한 팔리시 경우는 유니폼 팔리시를 가지고 그에 해당하는 최종적인 V값을 계산을 했습니다. 자, 최종적인 V값이 계산이 되면 우리가 이 값을 이용해서 새로운 팔리시를 이 V값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같은 경우에 자, 처음에 우리가 팔리시는 유니폼 팔리시였지만 이제 V값이 계산이 되면 팔리시가 바뀝니다. 예를 들면 이 스테이트에서는요. 우리가 제일 좋은 액션은 이전에는 유니폼이었지만 이제는 여기서는 위로 가는 것이 제일 좋은 액션이죠. 이게 V값이 제일 높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은 액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제일 좋은 액션은 이쪽이나 이쪽은 아니고요. V값이 제일 높은 이쪽 아니면 이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좋은 액션은 왼쪽 아니면 아래쪽 이렇게 됐죠. 그래서 V값이 최종적으로 정해지면 팔리시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 V값에 해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배우는 이 강화학습의 최종 목표는 옵티멀 팔리시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팔리시를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팔리시 아이터레이션이 있는데 이 팔리시 아이터레이션은 지금 보는 것 같이 우리가 특정 팔리시에 대해서 이런 최종 V값 계산을 하면 이 V값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팔리시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 같이 이 최종적인 V값에서 새로운 팔리시를 만들어냈죠. 그러면 이 새로운 팔리시를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이 팔리시를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V값을 계산을 합니다. 이 팔리시를 이용해서. 그러면 새로운 다시 V값이 나오겠죠. 이 팔리시에 의한. 그러면 이 새로운 V값에 의해서 다시 새로운 팔리시가 나오고요. 이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 특정 팔리시에 의해서 최종 V를 계산을 하고 최종 V에 의해서 새로운 팔리시가 나오고 이 새로운 팔리시에 의해서 새로운 V값이 나오고요.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언제까지 하냐면 최종적인 V값이나 팔리시가 변화가 없을 때까지 서로 컨버즈 할 때까지 작업을 반복하면 그때 나오는 이 V값은 최종적인 옵티멀한 밸류 펑션이 되고요. 그때 나오는 팔리시는 옵티멀한 팔리시가 됩니다. 이 방법이 폴리시 아이터레이션 방법이고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될 부분은
자, 이 최종적인 V에서 우리가 새로운 팔리시를 유추할 수 있다고 그랬죠. 부르같이. 근데 이 경우에 보면 지금 k 이퀄 3입니다. 이건 V값 최종값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정확한 값이 아니고 중간에 temporary 값이죠. 정확한 값은 이 값입니다. 어떤 temporary 값인데 이 temporary V값을 이용해서 중간에 이 값을 이용해서 팔리시를 구해보니 이런 팔리시가 나왔습니다. 이 팔리시는 여기에 이 V값에 의한 근데 이 팔리시의 내용이 여기서 구한 이 팔리시 내용은 이 k 이퀄 3 이후부터 변동이 없습니다. 똑같죠? k 이퀄 3에서 나온 이 구한 팔리시는 그 뒤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와 같이 V를 구하고 V에 따라서 새로운 팔리시 구하고 이 팔리시에서 다시 새로운 V를 구하고 하는 작업을 할 때 이 새로운 팔리시에 대해서 이 V 값을 맨 끝까지 컨버지 할 때까지 계속 구할 필요가 없고 중간에 어느 단계에서 끊어서 예를 들면 K 이퀄 3에서 끊어서 이 값을 가지고 팔리시를 만들어도 그죠? 예를 들면 K 이퀄 3에서 여기까지 안 가고 K 이퀄 3에서 이 값을 이용해서 새로운 팔리시를 유추하고 이 팔리시로 다시 V 값을 처음부터 구하고 이 작업을 반복을 해도 우리가 옵티멀 팔리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이 이제 팔리시 아이트레이션 중에서 모디파이된 팔리시 아이트레이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뒤에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옵티멀 팔리시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옵티멀 팔리시는 지금 이 스몰 그리드 월드에서는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유니폼 팔리시로 시작을 했고 유니폼 팔리시에 대한 최종 V 값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 V 값을 가지고 새로운 팔리시를 유출을 했습니다. 근데 유출을 하고 보니 우연히도 이 팔리시가 이 스몰 그리드 월드의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옵티멀 팔리시인 것입니다. 우연히 이렇게 된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처음에 어떤 팔리시를 가지고 V 값을 구하고 그 V 값에서 이렇게 새로운 팔리시 유추하면 그 팔리시가 글로벌한 옵티멀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연히 처음 유니폼 팔리시에서 V를 가지고 새로운 팔리시를 유추했더니 우연히 그 팔리시가 옵티멀 팔리시가 된 좀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전 example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특정 팔리시에 대한 최종적인 V 값이 계산이 되면 그 최종적인 V 값에서 새로운 팔리시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팔리시가 주어지면 그 evaluate policy, 결국은 이 팔리시에 대한 이 state value 값, V 값을 전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최종적인 V 값을 iterative하게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이 작업이 다 끝나면 이 최종적인 V 값이 계산이 되면 그 다음에 새로운 팔리시 pi 프라임은 이 계산된 V 값들, 최종적인 V 값들을 그리디하게, 그러니까 현재 스테이트에서 갈 수 있는 스테이트 중에서 V 값이 제일 높은 다음 스테이트를 고르면은 그 스테이트가 새로운 스테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improved policy by acting greedily with respect to V pi. 여기서 계산된 V 값들 가지고 greedy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갈 수 있는 액션 중에서 V 값이 제일 높은 스테이트로 옮기는 그 액션을 고르는 팔리시를 하면 새로운 팔리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해주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팔리시를 improve 하는 원리고요. 이제 뒤에 나오는 policy iteration 이 두 작업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팔리시에서 팔리시에 대한 V 값들을 다 구하고 그 다음에 이 V 값들에서 다시 새로운 팔리시를 유추하고 이 새로운 팔리시에 의해서 다시 이 최종 V 값을 다시 구하고 다시 이 V에서 다시 팔리시를 구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작업이 팔리시 아이트레이션입니다.
이전에 본 스몰 그리드 월드에서는요, 한번 그게 최초의 그 유니폼 팔리시에서 V를 구하고, 그죠? 그 최종적인 V 값에서 새로운 팔리시를 유추했는데, 그 새로운 팔리시, improved 팔리시가 우연히도 옵티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스몰 그리드 월드의 최종적인 옵티말이 우연히 발견이 된 거고요. 이건 이제 우연히 발견된 거고, 일반적으로는 이 작업을 한 번만에 옵티말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 번 작업을 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여러 번 이렇게 아이트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팔리시에 대해서 V를 구하고 V에 대해서 새로운 팔리시를 구하고 그 새로운 팔리시에 따라서 다시 V를 구하고 작업을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작업으로 계속 팔리시 아이트레이션, 그러니까 특정 팔리시에 대해서 V를 구하고 그 V 값에 따라서 다시 팔리시를 새로운 팔리시를 구하고 반복하는 작업을 폴리시 아이트레이션을 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always converge to optimal.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 우리가 항상 개런티하게 옵티멀 팔리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prediction problem을 주로 공부했고요. 다시 말하면은 MDP에서 어떤 팔리시가 주어졌을 때 그 팔리시에 따른 그 state value 펑션들, state value 펑션들을 구하는 방법들을 주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강화학습의 주된 학습 목표는 옵티멀 팔리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옵티멀 팔리시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가 주된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옵티멀 팔리시와 옵티멀 밸류 펑션을 구하는 문제를 우리가 컨트롤 프로블럼이라고 부르고요. 이 강화학습에서 컨트롤 프로블럼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나누어서 폴리시 아이트레이션과 밸류 아이트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시 아이트레이션, 밸류 아이트레이션이 있고요. 이 폴리시 아이트레이션은 이전에 이그젬플에서 약간 언급을 했지만 크게 두 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Policy Evaluation, Policy Improvement. Policy Evaluation은 어떤 팔리시가 주어지고요. 그 주어진 팔리시에 대해서 Evaluate,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이 팔리시를 이용해서 그 각 스테이트마다 그 스테이트 밸류 펑션 값을 구합니다. 네, 그 과정이 Policy Evaluation이고요. 그래서 이 작업이 끝나면 이제 이 폴리시를 사용하는 최종적인 계속 아이터레이티브하게 다이나믹 프로그램으로 작업을 해서 최종적인 V 값을 구합니다. 구하면 최종적인 V 값을 가지고 새로운 폴리시를 우리가 유출을 합니다. 여기서 improve 폴리시라고 적었는데 이 최종적인 V 값을 가지고 새로운 폴리시를 유출을 하고요. 유출된 새로운 팔리시를 다시 여기에 대입을 해서 이제 새로운 팔리시에 대해서 다시 이 작업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팔리시에 대해서 다시 그 V 값을 아이트레이티브하게 구해서 최종적인 V 값을 구하고 그 V를 가지고 다시 새로운 팔리시를 유추하고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해서 둘 다 스테이블라이즈 될 때까지 서로 컨버전 할 때까지 서로 변화가 없을 때까지 작업을 하면 그때 나오는 최종적인 팔리시가 옵티멀 팔리시가 되고요. 최종적인 그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 옵티멀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이 폴리시 아이트레이션 방법이고요. 밸류 아이트레이션은 특정한 팔리시가 없습니다. 팔리시가 없이 그냥 그 스테이트 밸류 값만 계속 계산을 하고요. 그 이때는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사용해서 그 V 값을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팔리시는 없이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이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사용해서 계산한 V 값들이 나중에 스테이블라이즈해서 컨버즈 하면 맨 마지막에 이제 V 값이 계산이 되면 그때 마지막으로 그 V 값들 이용해서 그 새로운 팔리시를 구하는데 그 값은 옵티멀 팔리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옵티멀 팔리시를 구하는 것이 value iteration입니다.
당연히 이때 value iteration은 policy evaluation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당연히 중간에 policy를 가지고 계산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요. 이 두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프로블럼에서의 첫 번째 방법은 policy iteration입니다. policy iteration은 크게 두 단계로 되어 있고요. policy evaluation 그리고 policy improvement. 그래서 알고리즘을 보면 먼저 어떤 임의의 policy 파이가 주어지고 다음에 policy evaluation 단계에서는 이 policy 파이에 대해서 이 state에 대한 v값, 즉 state value function 값들을 구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policy prediction 부분과 동일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즉 모든 state에 대해서 이런 벨만 이퀘이션을 사용해서 아이터레이티브하게 이런 v값을 업데이트해서 최종적인 v값을 구하게 됩니다. 최종적인 v값이 구해지게 되면 그 v값들을 이용해서 다음 단계에 있는 policy improvement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policy improvement 작업에서는 이 새로운 policy를 우리가 유추하게 되는데 유추하는 방법은 greedy v 파이라고 해서 위에서 계산된 이 v값들을 사용해서 policy의 액션을 policy에서 다음 state를 고를 때 이 v값이 가장 높은 방향으로 액션을 수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계산된 v값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state, 다음 액션을 선택할 때 그 v값이 가장 높게 되는 그런 액션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새로운 policy가 나오게 되고요. 그 policy를 prime이라고 하면 이 새로운 policy를 이용해서 다시 policy evaluation으로 가서 이 새로운 policy를 가지고 다시 이러한 v값들을 새로운 v값들 계산을 하고 다시 그 v값들을 이용해서 다시 policy improvement를 수행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 내용이 policy iteration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2와 3을 계속 반복을 하고요. until it converges. 즉, 이 반복 수행을 하다가 이런 v값이나 이런 policy가 더 이상 변화가 없을 때까지 계속 수행을 해서 값들이 converge 하면 그 최종적인 v값들이 최종적인 optimal state value가 되고 stabilized then, 즉 converged then 이 policy들은 최종적인 optimal policy가 됩니다. 그리고 이 policy evaluation에서는 이 부분은 policy prediction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v값들 계산을 할 때는 이 policy evaluation step은 fully executed. 이 v값들을 아이터레이티브하게 계속 업데이트해서 이 v값이 컨버지 할 때까지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최종적인 v값을 구해야 합니다. policy iteration의 두 번째 단계는 policy improvement이고요. policy improvement에서는 policy evaluation에서 생성된 value function들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policy를 수정하고 새로운 policy로 improve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policy를 improve 할 때 greedy한 방법으로 improve를 하기 때문에 이 policy improvement를 greedy policy improvement라고도 부릅니다. 먼저 policy improvement에서 다루는 policy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deterministic policy로 가정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policy iteration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초기의 임의의 policy는 stochastic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policy는 policy improvement 과정을 거치게 되면 deterministic policy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policy improvement에서 다루는 policy는 전부 deterministic policy로 가정을 합니다.
팔리시 임프루브먼트에서 팔리시를 임프루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식인데요. 팔리시 이밸류에이션에서 생성된 밸류 펑션들을 이용해서 임프루브를 합니다. 여기서는 Q 값을 이용해서 임프루브를 하고요. V 값은 Q 값으로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수식을 보면 특정한 스테이트에서 새로운 팔리시 파이 프라임은 스테이트 S에서 기존의 팔리시 파이를 이용해서 계산한 Q 값을 최대화하는 그런 액션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액션 A, Q 값을 맥시마이즈하는 액션 A가 새로운 팔리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S에 대해서 그 Q 값을 맥시마이즈하는 액션 A를 선택한 그런 팔리시가 새로운 팔리시가 되겠습니다. Q 값이 가장 큰 액션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새로운 팔리시는 디터미니스틱 팔리시가 되고요. 이렇게 선택된, 이렇게 수정된 팔리시는 다시 팔리시 이밸류에이션으로 보내져서 팔리시 이밸류에이션에서는 이런 새로운 팔리시를 이용해서 다시 새로운 밸류 펑션들 값을 사용을 하고 다시 그 값들을 이용해서 팔리시 임프루브를 하는 이 작업을 서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작업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evaluation과 이 improvement에서 변동이 없으면 그 converge된 policy는 optimal policy가 되고요. 그 다음에 converge된 value function들은 optimal value function들이 됩니다. 자, 그 부분이 policy iteration의 기본적인 단계였고요. 여기 내용은 우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존의 팔리시를 임프루브 할 때 이 새로운 팔리시 파이 프라임이 기존의 팔리시보다 좋은지 안 좋은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디하게 팔리시를 새로 수정하고 임프루브 했는데 이 팔리시가 기존보다 좋지 않으면 이 작업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팔리시를 새로 improve 하면 이 팔리시가 기존보다 좋은지 안 좋은지를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greedy action policy 파이 프라임이 기존의 팔리시 파이보다 좋은지 안 좋은지를 증명하는 내용이고요. 자, 이 수식을 보면 특정 state S에서 기존의 팔리시에 따라서 우리가 S에서 계속 액션들을 선택해 나가겠죠. 그런 상태에서 Q 값들이 있을 텐데 이 S에 대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팔리시에 따라서 기존의 팔리시가 아닌 새로운 액션을 선택을 했습니다. 파이 프라임 S 그러니까 새로운 팔리시에 따라서 이 state S에서 새로운 액션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그 Q 값은 이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값은 크거나 같기를 이 값은 뭐냐 하면 이 동일한 스테이트 S에서 기존의 팔리시에 따라 선택한 액션입니다. 이게 당연히 이것은 맥시멈이기 때문에 이 Q 값은 이 맥시멈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이 부등호가 확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수식은 S의 V 값과 같습니다. 이 V 값이라는 것이 쉽게 간단히 말하면 토탈 리워드죠. 그래서 이 파이라는 것이 디터미니스틱 팔리시이기 때문에 S에서 갈 수 있는 액션은 한 액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스테이트에서 그 미리 정해진 파이 액션 하나를 수행할 때의 Q 값은 이 S에서의 V 값과 동일하게 됩니다. 이 파이가 디터미니스틱 팔리시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이 Q 값이 이 V 값보다도 크거나 같습니다. 이 의미를 보면 현재 스테이트에서 이 파이 프라임은 기존의 팔리시가 아닌 새로운 팔리시에 따라서 새로운 액션을 수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S에서 우리가 새로운 액션을 취했어요. 새로운 팔리시에 따라 새로운 액션을 취하니까 그 Q 값이 기존 팔리시의 현재 스테이트에서 기존 팔리시에 따른 V 값보다도 큽니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 의미는 이 V값이 아까 얘기했지만 V값은 S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토탈 리워드예요. 토탈 리워드인데 이 S에서 어떤 다른 팔리시에서 다른 액션을 취하니까 그 Q값이 S의 V값보다도 커졌죠. 그 말은 당연히 그 말은 이 액션이 이 액션에 의한 Q값이 이 V값을 증가시킨다는 말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맥시멈 토탈 리워드보다도 이러한 새로운 액션으로 위해서 우리가 더 높은 값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팔리시는 기존의 팔리시보다도 좋은 팔리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S에 대해서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수식, 다시 말하면 이 Q의 S 파이 프라임 S가 크거나 같기를 V 파이 S 이 수식을 이용해서 뒷페이지에 나오는 theorem을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데요. 모든 S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S에 대해서 새로운 팔리시에 의한 V 값은 기존의 팔리시에 의한 V값보다도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모든 S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새로운 팔리시 파이 프라임은 기존의 팔리시 파이보다도 좋은 팔리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S 스테이트에 대해서 그 V값이 항상 크거나 같기 때문입니다. 이 증명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그리디한 방법으로 임프루브한 새로운 팔리시 파이 프라임은 기존의 팔리시보다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 새로운 팔리시에 의한 V값이 기존의 팔리시에 의한 V값보다도 항상 크거나 같기 때문입니다. 이 슬라이드의 내용은 이 부등식에 대한 증명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앞 페이지에 우리가 보았던 이 부등식이고요. V 파이 S는 작거나 같기를 Q 파이 S 파이 프라임 S가 되고 이 Q 값을 풀었으면 이와 같이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Q S 값에서 다음 단계, 그러니까 한 스텝 다음 액션을 고를 때는 우리가 새로운 팔리시 파이 프라임에 따라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RT 플러스 1은 이 새로운 팔리시에 의해서 결정되는 리워드입니다. 새로운 팔리시에 의한 액션에 의해서 결정된 리워드고요. 그 다음에 이 ST 플러스 1은 마찬가지로 이 새로운 액션에 의해서 SS부터 우리가 이동하는 새로운 스테이트가 되겠습니다. 이 액션에 의해서 도달하는 새로운 액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스테이트에 대한 V 값이 파이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S에서 한 액션만 수행을 했고 그 뒤로 이 새로운 스테이트에 대한 V 값은 계속 파이에 의해서 이밸류에이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 파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V 파이 식을 이 식으로 다시 치환해서 다시 전개를 하면요, 이렇게 식이 되고요, 크거나 같기를 이렇게 식이 되면은 다시 이 단계를 다시 반복합니다. 반복하면은 이 식이 이렇게 되고 쭉 나가면 최종적으로 이 식이 V의 파이 프라임 S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V 파이 S가 V 파이 프라임 S보다도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theorem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그리디한 팔리시 임프루브먼트가 기존 팔리시보다도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팔리시 이밸류에이션과 팔리시 임프루브먼트를 서로 반복적으로 계속 수행을 하게 되면 이때 이들 팔리시와 밸류 펑션 값들이 컨버저를 하게 되고 그때의 이들 팔리시나 밸류 펑션 값은 더 이상 변화가 없게 됩니다.
그때 알고리즘 폴리시 아이트레이션 알고리즘은 스탑을 하게 되고요. 또 그때의 이 밸류 펑션 값들 Q 혹은 V 값들은 값이 맥시멈이 되고 또 그때의 팔리시는 옵티멀 팔리시가 됩니다. 이 부분은 그때 구한 팔리시가 옵티멀 팔리시인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먼저 앞에서 본 정의입니다. 새로운 팔리시, 그리디 팔리시로 새로운 팔리시를 임프루브하는 정의가 되겠죠. 즉 새로운 팔리시, 그리디 팔리시 파이 프라임은 기존 팔리시에서 그 Q 값을 맥시마이즈하는 액션을 선택한 것이 새로운 팔리시, 그리디 팔리시였습니다. 이 정의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값들이, 팔리시 값들이 이미 컨버즈해서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컨버즈 했기 때문에 파이 프라임이 이전의 파이 팔리시와 변화가 없이 같은 팔리시입니다. 그래서 이 식은 이 식과 같은 식이 되고요. 팔리시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팔리시 파이가 디터미니스틱이기 때문에 이 식은 V 파이 S와 같은 식입니다.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V 파이 S 이퀄 이 식과 같은데요. 이 식을 여기 풀어서 쓰면 V 파이 S 이퀄 맥스 Q의 SA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이 식이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의 다른 형태인데요. 어떤 팔리시가 이런 형태의 식이 만족을 하게 되면 그 식은 옵티멀 팔리시입니다. 따라서 그 theorem에 의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 팔리시가 이런 식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때의 팔리시 파이는 옵티멀 팔리시가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팔리시 아이트레이션을 통해서 이 팔리시가 컨버즈 했을 때 그때 구하는 팔리시들은 옵티멀 팔리시가 됩니다. 그래서 팔리시 임프루브먼트 theorem은 이와 같이 MDP에서 옵티멀 팔리시를 찾는 것을 개런티 해줍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팔리시 아이터레이션에서 팔리시 이밸류에이션 부분은 밸류 펑션을 계산할 때 그 값들이 컨버즈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값이 컨버즈 되어서 변화가 없게 되면 이 팔리시 이밸류에이션 과정이 끝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팔리시 이밸류에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러한 그 밸류 펑션 값이 컨버즈 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아이터레이션을 수행을 해야 되고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비효율적이어서 이 modified policy iteration에서는 이 밸류 펑션 값을 policy evaluation을 구할 때 이 값들이 컨버즈 할 때까지 계속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중간에 어떤 시점에서 업데이트를 중단하고 그 중간 temporary 값으로 policy improvement를 수행하는 그 방법이 policy iteration입니다. 그러면 이 policy evaluation에서 중간에 업데이트를 중단하는 컨디션은 예를 들면 이 convergence of value function에서 이 밸류 펑션들이 이 업데이트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 업데이트되는 그 차이가 어떤 threshold 입실론보다 작으면 변화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점에서 스탑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주어진 K 값을 주어서 이 K 아이터레이션만큼만 업데이트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앞에 example로 본 small grid world에 보면 거기서 value v 값을 K iteration을 증가하면서 v 값을 계산을 했는데요. 그때 그 세 번째 K equal 3일 때의 사례를 보면
그때의 V 값을 가지고 계산한 팔리시가 우리가 이미 옵티멀 팔리시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example을 보더라도 이 팔리시 이밸류에이션 단계에는 우리가 이 V 값들을 끝까지 컨버지 할 때까지 계산할 필요가 없이 중간 값을 가지고 팔리시를 구해도 옵티멀한 값을 구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좀 극단적인 경우는요, 뒤에 배우게 될 value iteration 같은 경우에는 이 팔리시 이밸류에이션에서 이 아이트레이션을 한 번만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팔리시가 오면 그 팔리시에 대한 이 밸류 펑션 값을 단 한 번만 구하고요. 싱글 아이트레이션만 수행을 하고 다음에 팔리시 임프루브먼트로 넘어갑니다. 그 과정이 밸류 아이트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밸류 이밸류에이션에서 이 밸류 펑션을 구할 때는 끝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중간에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스탑을 시키고 팔리시 임프루브먼트로 넘어가도 알고리즘의 수행에는 별 문제가 없고요. 따라서 as long as both processes continue to update all state, 이 업데이트 단계에서 모든 스테이트 값만 업데이트를 해주면 이 팔리시 이밸류에이션에서 끝까지 갈 필요가 없고요. 컨버지 할 필요 없이 중간에 끊어도 되고 극단적인 경우는 한 번만 수행을 하고 넘겨도 알고리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Generalized Policy Iteration은 Policy Iteration과 같이 두 개의 파트, 즉 Policy Evaluation과 Policy Improvement 두 개의 파트로 되어 있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그런 알고리즘 전체를 우리가 Generalized Policy Iteration이라고 부릅니다. Generalized Policy Iteration에서는 이러한 Policy Evaluation이나 Policy Improvement의 어떤 종류의 알고리즘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요. 또한 이러한 Evaluation과 Improvement의 작업 순서들을 우리가 임의로 조정해서 우리가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강화학습 방법들은 이와 같은 Generalized Policy Iteration에 기반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두 알고리즘, 즉 Policy Evaluation과 Policy Improvement가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 Policy Improvement 부분은 이밸류에이션의 결과인 밸류 펑션에 따라서 임프루브가 되고 또 이 밸류 펑션 값은 주어진 팔리시에 따라서 밸류 펑션 값이 계산이 됩니다. 이와 같이 두 파트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알고리즘이 진행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이밸류에이션과 임프루브먼트 파트가 스테이블라이즈 되면 서로 간에 안정이 되어서 변화가 없으면 그때 이 밸류 펑션과 팔리시는 옵티멀한 결과가 되고요. 이 팔리시는 옵티멀 팔리시가 되고 이 밸류 펑션도 옵티멀 밸류 펑션이 됩니다. 이러한 generalized policy iteration은 이렇게 컨버지 되었을 때 그 컨버지 된 답이 옵티멀 팔리시인 걸 우리가 개런티 할 수 있고요. 이때 우리가 이 evaluation 파트와 improvement 파트가 executed enough time 충분히 학습만 되면은 이 결과인 stabilized 된 결과인 optimal policy는 optimal policy인 것이 guarantee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generalized policy iteration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 generalized policy iteration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policy evaluation 그리고 policy improvement 그리고 각 부분에는 any policy evaluation 그리고 any policy improvement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어떤 임의의 V값과 policy를 작업을 시작을 하면 이 값들을 이용해서 초기에 V값들을 계산을 하고 이 V값들을 이용해서 팔리시를 improve 하고요. 다시 improve 된 팔리시를 이용해서 다시 새로운 V값을 계산을 하고 계속 반복해 나가면 결국은 어떤 한 옵티멀한
옵티멀한 V 값과 옵티멀한 팔리시로 점점 수렴을 하게 됩니다. 이 점에 이르려면 둘 다 변화가 없기 때문에 스테이블라이즈 되고 이 값들이 옵티멀 밸류 펑션, 옵티멀 팔리시가 됩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두 개의 파트, 이 팔리시 임프루브하는 부분과 이밸류에이션 파트 두 부분이 있고 특정 팔리시에서 우리가 이밸류에이션, 즉 V값을 계산을 하고 계산된 V값으로 다시 우리가 팔리시를 임프루브하는 이 작업을 계속 순환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그런 과정이 Generalized Policy Iteration입니다. 지금까지 컨트롤 프로블럼의 첫 번째 방법인 Policy Iteration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여기서는 그 두 번째 방법인 Value Iteration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Policy Iteration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Policy Iteration의 Evaluation 스텝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Policy에 대해서 그 값들이 컨버즈 할 때까지 이 풀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이트레이션과 컴퓨팅이 필요하고요. 따라서 이 MDP에서 굉장히 큰 스테이트 스페이스, 굉장히 스테이트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이 이밸류에이션 스텝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따라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작업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Policy Iteration에서 Modified Policy Iteration이 있었고 그 Modified Policy Iteration에서는 이 Evaluation 스텝을 풀로 수행하지 않고 어떤 Limited Number만 수행을 한 다음에 그 중간 값을 아직 컨버즈 되지 않은 중간 값을 Policy Improvement로 넘겨서 작업을 수행하는 그러한 Modified Policy Iteration도 있었습니다. 지금 공부하게 될 Value Iteration은 이러한 Modified Policy Iteration의 한 스페셜 케이스로 볼 수 있는데요. 이 Policy Iteration에서 이 Evaluation 스텝을 단 한 번의 Iteration만 수행하는 그런 방법이 Value Iteration입니다. 즉, Policy Evaluation, Policy Improvement가 있는데 Policy Evaluation에서는 그 밸류 펑션 값들을 단 한 번만 업데이트하는, 수행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Value Iteration입니다. Value Iteration 방법은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아이트레이티브하게 업데이트하는 그런 알고리즘 형식이 Value Iteration 방법입니다. 먼저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보면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은 각 스테이트의 V-스타 값, 옵티멀 스테이트 밸류들 간의 관계를 이와 같이 한 개의 수식으로 표현한 그런 수식이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보면 어떤 스테이트의 V-스타 값을 구할 때 그 다음 스테이트들 S'들의 V-스타 값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S-스타들의 V-스타 값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S-스타들의 V-스타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다음에 이 S에서 할 수 있는 액션들 각각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 액션에 대한 Q 값을 구합니다. Q 값을 구하면 Q 값은 먼저 액션 A에 대한 리워드가 먼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액션 A에서 갈 수 있는 트랜지션 할 수 있는 스테이트들 각각에 대한 V-스타 값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이때 평균을 구할 때 이 액션 A에서 스테이트 간의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가 있죠. 그래서 이 weighted average 평균 V-스타 값들 간의 평균을 이와 같이 구합니다. 즉 액션 A에서부터 갈 수 있는 스테이트 간의 스테이트에서의 V-스타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특정 액션 A에 대한 Q 값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액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Q 값을 구합니다. 액션에 대한 Q 값을 구하고 자 이제
각 액션마다 Q 값을 구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state S에 대한 V 스타 값, 옵티멀 값은 이 액션에 대한 Q 값 중에서 맥시멈을 고르면 이 state에 대한 V 스타 값, 옵티멀 스테이트 값이 됩니다. 이 수식이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이고요. 밸류 아이트레이션은 이와 같은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이와 같이 아이트레이티브한 알고리즘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밸류 아이트레이션입니다. 이 식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Principle of Optimality는 우리가 챕터 시작을 할 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문제를 풀 때 그 문제가 Principle of Optimality를 만족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Principle of Optimality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전체 문제가 옵티멀일 경우에 그 문제의 서브 프로블럼들도 옵티멀이라는 그런 특징이 Principle of Optimality입니다. 전체가 옵티멀이면 그 문제의 서브 프로블럼들도 옵티멀이다. 그래서 이 문제도 Principle of Optimality가 적용이 되는데요. 자, 특정 스테이트에서 스테이트의 V 스타 값, 다시 말하면 특정 스테이트에서 파이널 스테이트까지의 이 옵티멀 스테이트 밸류죠. 스테이트 밸류는 여기서 스테이트 밸류는 자, 우리가 이미 이 S 프라임 값은 이미 V 스타로 가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S 프라임에서부터 파이널 스테이트까지는 이미 옵티멀하다는 가정을 했고요. 여기서부터 파이널까지는 이미 옵티멀이고, 그 다음에 이 식을 통해서 각 액션마다 Q를 계산을 하고 그 중에 맥시멈을 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S 스테이트에서 우리가 옵티멀한 액션을 선택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맥시멈 Q 값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맥시멈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S'에서부터 파이널 스테이트까지도 옵티멀이고요. 우리 가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액션을 선택할 때도 옵티멀한 액션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옵티멀 더하기 옵티멀 해서 전체가 옵티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 V 스타 값을 풀면 이 V 값은 옵티멀이 된다는 그 정리가 이 Principle of Optimality가 되겠습니다. 자, 밸류 아이트레이션은 아주 알고리즘이 간단한데요. 이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그냥 알고리즘으로 수식으로 풀어서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이때 오른쪽에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V 스타 값들은 VK, 즉 이전 단계의 아이트레이션의 SV 값들이 되고요. 왼쪽에 있는 V 스타 값은 다음 아이트레이션 K 플러스 1번째 아이트레이션의 S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밸류 아이트레이션으로 문제를 풀 때는 이 오른쪽에 있는 V 스타는 이전 아이트레이션의 V 스타 값, 그 다음에 왼쪽은 다음 아이트레이션의 V 값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S 프라임의 V 스타 값은 이전 단계의 올드 밸류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값들을 이용해서 계산된 이 S에 대한 값들은 새로운 값이 되겠습니다. K번째 값들, K 플러스 1번째 값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이트레이션에는 이 K 플러스 1번에 있는 이 V 값들이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이 올드 밸류가 되어서 그 다음 단계의 V 값을 계산을 합니다.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식을 K 값을 증가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서 이 알고리즘이 컨버즈 할 때까지 계속 작업을 해 나가는 것이 밸류 아이트레이션입니다. 밸류 아이트레이션 이와 같이 한 문장 하나로 알고리즘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매트릭스로 표현한 거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이 밸류 아이트레이션 시작을 할 때 밸류 아이트레이션은 이 폴리시 이밸류에이션을 한 번만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폴리시 임프루브먼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과정이 하나의 수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가 클리어하지 않은데, 이 value iteration 수식에서요, 이 부분이 policy evaluation 부분입니다. 즉, 이 기존의 값들을 가지고 이 새로운 Q 값들을 계산하는 이 부분이 policy evaluation 부분이고요. 기존의 값들을 가지고 새로운 Q 값들을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이 Q 값들 중에서 maximum, 가장 최고가 되는 Q 값을 선택해서 이 S의 V 값을 업데이트하는, 그래서 새로운 액션을 고르는 거죠. 새로운 액션을 고르는 이 방법이 맥시멈 고르기 때문에 이 과정이 policy improvement 과정입니다. 즉 이렇게 새로운 Q 값을 구하는 부분이 policy evaluation 부분으로 볼 수 있고, 그 새롭게 구한 Q 값, 액션에 대한 Q 값들 중에서 가장 큰 Q 값이 가장 큰 액션을 구하는 이 과정이 policy improvement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스텝이 policy evaluation, improvement가 한 문장에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value iteration 형태가 되겠습니다. value iteration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서 옵티멀한 V 값들을 구하고요. 이같이 초기의 V 값들을 계속 아이트레이티브하게 업데이트하면서 V 값을 V1, V2에서 계속 업데이트해서 최종적으로 옵티멀한 V 스타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옵티멀 V 값들을 이용해서 옵티멀 팔리시를 구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value iteration입니다. 알고리즘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이 한 개의 수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K를 1로 주고 이 V 값들을 초기화를 0으로 시키고요.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각 아이터레이션에 대해서 컨버즈 할 때까지 이 작업을 반복을 합니다.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이 S에 대한 V 값을 계산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건 이전 아이터레이션의 V 값이고요. 그 값들을 이렇게 이용해서 현재 next iteration의 V 값들을 구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나가서 이 값들이 V 값들이 컨버즈 할 때까지 작업을 하면 최종적으로 이 V 값들이 V 스타, 즉 optimal state value 펑션 값이 됩니다. 알고리즘이 컨버지에서 스탑하면 최종적으로 옵티멀 팔리시는 이와 같이 아주 간단하게 최종적인 이 V 값들을 이용해서 아주 쉽게 옵티멀 팔리시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맥시멈 액션을 하나만 고르기 때문에 이 팔리시는 디터미니스틱 팔리시가 되겠습니다. 이 value iteration은 이 구하는 이 V 값들, V 스타 값들에 컨버즈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팔리시도 옵티멀 팔리시로 컨버즈 합니다. 그리고 value iteration에는 policy iteration과는 다르게 어떤 우리가 explicit한 policy가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policy를 가정하고 작업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V 값에 따라서 정해지는 팔리시들은 어떤 의미 있는 팔리시와 일치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팔리시는 가정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V 값을 업데이트 함으로써 옵티멀한 V 값을 구하고 그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옵티멀 팔리시를 구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value iteration입니다. 다음 도표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알고리즘들 각각이 어떠한 벨만 이퀘이션과 관계가 있는지를 도표로 보여줍니다. 먼저 prediction problem은 벨만 expectation 이퀘이션을 사용해서 아이터레이티브하게 밸류 펑션들 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iterative policy evaluation에서 사용이 됐고요. 컨트롤 프로블럼은 policy iteration과 value iteration이 있었는데 policy iteration에서는 벨만 expectation equation을 이용해서 policy evaluation을 수행하고 그 다음
greedy policy improvement를 결합해서 우리가 policy iteration을 수행을 했습니다. value iteration은 벨만 optimality equation을 이용해서 옵티멀한 펑션 값과 밸류 펑션 값과 옵티멀한 policy를 구했습니다.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들은 state value를 구하는 알고리즘이 있고 state action value를 구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state value를 구하는 알고리즘의 complexity를 보면 이 complexity는 O의 m, n 제곱이 나오고요. iteration당, 한 iteration당. 이때 m은 액션의 수, n은 state의 수입니다. 그리고 이 액션 밸류를 구하는 그런 다이나믹 프로그램 알고리즘에서는 이 iteration당 complexity가 O의 m, n 3성으로 나오고요. 따라서 이 액션 밸류 펑션을 구하는 다이나믹 프로그램이 조금 더 컴플렉시티가 높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은 전부 다 싱크로너스 백업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싱크로너스 백업 방법은 특정한 한 아이터레이션에서 우리가 그 스테이트 밸류나 액션 밸류들을 계산을 하면 이 밸류들, 이 스테이트 밸류 혹은 액션 밸류 전체를 백업을 받습니다. 백업을 받아서 다음 아이터레이션을 넘어가면 다음 아이터레이션에서는 우리가 백업 받았던 그 데이터를 전부 다시 업로드해서 다시 작업을 하는 그런 방식이 싱크로너스 백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한꺼번에 백업하고 다시 리스토어하기 때문에 이 MDP에서 스테이트 수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굉장히 computational expensive, 굉장히 속도가 느리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알고리즘 업데이트 할 때 보면 이 스테이트 밸류들 중에 일부분은 굉장히 자주 업데이트 되고 굉장히 빨리 컨버즈를 하는 데 비해서 또 어떤 스테이트 밸류들이나 액션 밸류들은 뭐 거의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컨버즈하는 그러한 값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같이 백업을 하고 업로드를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어서 굉장히 자주 업데이트 되는 스테이트들 혹은 굉장히 빨리 컨버즈하는 이런 밸류들은 조금씩 자주 백업을 하지만 거의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스테이트들은 조금씩 업데이트를 자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백업을 자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asynchronous 백업은 전체를 한꺼번에 백업을 받고 다시 다음 스테이트에서 전부를 재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스테이트별로 일부분만 골라서,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individually 선택적으로 골라서 일부분만 백업을 하고 다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asynchronous 백업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여기서 설명한 대로 어떤 스테이트는 우리가 좀 자주 업데이트가 되고요. 자주 컨버즈하기 때문에 그런 스테이트들은 좀 백업을 많이 하고 자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빨리 백업을 하지만 거의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그런 스테이트들은 조금 백업을 천천히 해도 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choose smart order to achieve faster overall convergence. 그 선별적으로 이 값들을 백업하고 리스토어해서 알고리즘 속도를 빨리 하는 그런 방법이 asynchronous 백업입니다. 따라서 이런 전체적으로 알고리즘은 좀 더 성능이 속도가 빨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asynchronous 백업을 쓰더라도 이 우리가 모든 스테이트가 계속적으로 비짓 그 업데이트를 계속 하게 되면 결국은 asynchronous 백업도 싱크로너스 백업과 마찬가지로 알고리즘이 결국은 컨버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스테이트를 업데이트를 많이만 할 수만 있으면 싱크로너스 백업을 쓰든 어싱크로너스 백업을 쓰든 컨버저 하는 데 있어서는 별 문제가 차이가 없고요. 대신 어싱크로너스 백업은 여러분이 스마트하게 이 백업을 조절할 수 있으면 어싱크로너스 백업은 좀 더 속도가 빠른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asynchronous 백업은 각 스테이트를 individually 어떤 특정한 노드에 따라서 백업을 하고요.
따라서 당연히 좀 스마트하게 우리가 업데이트를 할 수 있으면 significantly reduce computation,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스테이트가 충분히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게 된다면 이 어싱크로너스 백업을 써도 이 알고리즘은 컨버지하게 됩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램에서 스테이트 밸류 값을 계산을 할 때는 full with backup 해서 다시 말하면 각 스테이트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success 스테이트와 또한 각 스테이트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액션들에 대한 모든 경우를 고려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컴플렉시티를 가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는 이 MDP 스트럭처, 특히 그 transition probability와 reward에 대한 우리가 완전한 knowledge가 있어야 작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이나믹 프로그램은 상당한 컴플렉시티가 있기 때문에 이 미디엄 사이즈 이하의 MDP에서 작업을 할 때 효과적이고요. 굉장히 사이즈가 큰 MDP에는 조금 비효율적인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언급한 바와 같이 MDP 스트럭처에 대한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이즈가 큰, 즉 스테이트가 굉장히 많은 MDP 문제의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 우리가 curse of dimensionality 문제를 겪게 되고요. 파라미터가 너무 많아져서 알고리즘이 굉장히 속도가 느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스테이트를 표현하는 그 variable, 피처의 수가 증가하면 그에 따라서 이 MDP에 있는 스테이트의 개수는 exponential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각 스테이트에 사용하는 피처의 수도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이전 슬라이드에서도 봤지만 이 스테이트 값이나 액션 밸류를 계산할 때 이 컴퓨팅 컴플렉시티도 n 제곱 혹은 n 3승으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또한 만약에 그 스테이트 값들이 컨티뉴스 하다 그러면 이들 다시 퀀타이제이션 이렇게 이산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때도 또 많은 양의 스테이트를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컴플렉시티를 높이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